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늘 삶을 좋은 날 눈부시게. 눈부시게 좋은 날이 제 캐치프레이즈예요. 제 삶에. 그래서 그런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송미숙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예술적인 이런 감각이 있으셨어요? 어렸을 때의 큰 이쪽 계통의 모델 쪽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서 그냥 제 자랑 같지만 주변에서 참 예쁜 아이로 통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쁜 아이,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니까 예쁜 엄마, 지금은 또 예쁜 할머니로 통해요. 그러고 있는데 전에는 생각이 없었는데 미스 때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50이 넘어서부터 이제 갖게 됐는데 유년 시절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중간에 제가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행복해요. 네. 활동을 하시게 된 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 나이 21살 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나갔었어요. 그래서 대전 충남 지역으로 나갔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말 예선 통과하기가 경쟁이 엄청 치열했어요. 그래서 예선만 통과해도 정말 잘했다고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예선 통과하고 본선 진출을 하려면 합숙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리고 언니가 합숙 훈련 그 자체를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울기도 많이 울고, 근데 합숙 훈련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준비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포기를 해왔어요. 완전히 포기했다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으니까 이제 남편도 안정적인 기간에 들어가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그 잔손길이 많이 끝나가고 저도 직장에서 이제 안정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스 때 이루지 못한 꿈을 미세스 모델로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 늦지 않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늦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 시작한 거를 정말 다행으로 여기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을 하시면서도 또 시인으로서의 네. 등단도 하셨잖아요. 네네. 네. 시인으로서 등단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년 시절에는 모델 쪽에, 예술 쪽에 큰 꿈이 없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글을 많이 써왔어요. 그러니까 일기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제가 고1 때까지 써왔던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또 이제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100일장 대회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큰 상을 못 받았지만 100일장 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일기 쓰고 꾸준히 글 쓰고 낙서하고 그러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나 했어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내 나이 60이 되기 전에 나는 꼭 기필코 시집을 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은 기회에 사단법인, 이제 그 당시에는 국내에서 4번째로 컸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한무리 창조 문인협회로 등단을 했어요. 등단을 하고 시집을 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 충북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6개의 신문사에 뜨문뜨문 제 시가 기고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 신문에 전국 도민뉴스라는 인터넷 신문사가 있어요. 거기에 송미숙의 시의 향기라는 저의 메인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글 쓰시는 분들이 신문사에 메인 내방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주일에 한 번씩, 처음에는 매일 시를 쓰도록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사실 매일 쓰는 거는 저한테는 바쁜데 너무 무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시를 기고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일주일에 한 번이 금방금방 돌아와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벅찰 정도로 바쁜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많이 보시는지 모르는데 독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카페에서 독자들 같은 경우 저의 시를 보는 사람이 5,000명이 넘는, 거의 6,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제 시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신문사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사 송미숙의 시의 향기 방에서는 보통 2,800회, 거의 3,000회 가까이 되는 많은 독자들이 저를 사랑해 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시를 신문사에 올리기도 하고 또 제가 쓴 시를 제가 또 낭송도 하고 이럴 때 가장 큰 보람도 느끼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요. 무대를 하면서 네. 시인으로서도 활동을 하시는데 네.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거가 어떤 상호작용도 있으실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요즘엔 누구나 다 바쁜 시대이긴 한데 진짜 하루에 25시간이 아니라 30시간도 사실 저한테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늘 시간을 쫓겨서 다닌다고 할까요? 그러고 지금 지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 모델 활동은 저의 외모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변화시켜주는 그런 외모라면은 시와 낭송은 저의 내면 세계를 확 안아주는 따뜻하게 감싸주는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델 세계와 이 시와 낭송 세계를 달리 안 봐요. 하나로 보고 있어요. 모델은 시다. 모델은 낭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은 외면 세계라면 시와 낭송은 내면의 세계를 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하고 고맙고 좋습니다. 시상은 어디에서 영감을 얻으세요? 제가 조금 거리가 있는데 공지라는 곳에 이제 그 조금 집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 이제 조그만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제가 겪은 거에서 많이 체험담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의 시집이 이제 첫 시집을 낸 건데 2021년 6월 달에 냈어요. 근데 시집 제목이 웃음꽃으로 살다라는 시예요. 근데 시집이에요. 예, 근데 거의 저의 시의 60%는 농장에서 체험한 그런 시의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아픔, 슬픔, 고통, 즐거움 이런 걸 느끼면서 이제 제가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만 제가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입장이 돼서 공감이 돼서 이렇게 그 체험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대리인이 된 거죠. 그런 입장 주인공이 돼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상적인 시를 쓰는 것보다는 거의가 제 주변에서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시집 제목이 웃음꽃으로 살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 시집이기도 하지만 시가 그 웃음꽃으로 살다라는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 한편으로 많은 독자들이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 우울증에 왔던 사람,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명퇴했던 분, 남편과 이제 이혼하거나 아니면 별거했던 사람들, 이분들이 그 시 한편으로 인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다시 화합하고 최악의 죽음까지 선택하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시 내용은 그거였거든요. 제가 농장에 한 번씩 가서 보면은 꽃이 다양하게 피어 있잖아요. 잡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부지런하면 농장이 깨끗할 텐데 부지런하지 못하게 맨날 일이 쫓기 살다 보니까 자주 못 가요. 일주일에 한 번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2주에 한 번 가면은 이 풀이 허리에 닿아요. 그 정도로. 한여름에 막 풀이 클 때는 막 장마 오고 막 이러면 이렇게 풀이 많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갈 때마다 느낀 잡풀이죠, 말하자면. 가서 느끼는 게 어떤 꽃은 옆으로 누워있는 꽃도 있고 어떤 꽃은 콩알만큼도 없는 그런 비옥한 땅에서 꽃을 피우고 있고 구부러진 꽃, 누워있는 꽃, 다양한 사람으로 따지면은 장애를 가진 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꽃을 보면서 이 꽃들이 갈 때마다 저를 항상 행복하게 해줘요. 항상 밝게 웃고, 예,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살면서 이렇게 불만, 불평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 헛칠해였구나. 이런 꽃들도 이렇게 예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뜻에서 쓴 시였는데 이제 저의 독자들은 거의 안 좋은 상태에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풀 야생화들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생각이 있고 사고 있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해해야지, 용서해야지. 그래서
그 시가 굉장히 히트작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집을 제가 빨리 서둘러서 이제 60 되기 전에 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독자들의 그 아우성 때문에 그렇게 빨리 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를 낼 때는 카페에서 비밀 댓글이 300개가 넘었어요. 비밀 댓글. 보통 카페에서는 있기는 해도 댓글을 안 달잖아요. 근데 비밀 댓글이 300개가 넘어요. 조회수 5천 이상이 되고. 근데 그분들이 거의 그런 내용. 시인님, 저 이만저만 했는데 이만저만 했어요. 근데 이 시가 저한테 위로가 됐어요. 저희 화해했어요. 또 뭐, 저희 지금 합쳤어요. 그럴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뻤어요. 네, 그래서 만족합니다. 저는 시를 쓸 때 저의 시를 통해서 누군가 그걸 읽고 행복해하고 또 위로가 되고 감사할 때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 런웨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거기 섰을 때 네. 기억은 어떠셨어요? 처음이다 보니까 며칠간 왜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 그러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소풍 간다고 하면 벌써 며칠 전부터 기대하고 기다렸거든요. 그쵸, 그쵸. 우리 엄마가 나를 소풍 간다 얼마를 줄 것인가 우리 엄마가 나 소풍 갈 때 간식을 뭘 싸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처럼 그 처음 무대에 쓴다고 할 때 일정이 딱 잡혀 있을 때 저 몇 날 며칠간 잠 못 잤어요. 막 이 상상 저 상상 다 하면서 상상을 하고 이제 막 뭐랄까 날개에 다른 것처럼 들떠가지고 이제 갔던 거예요. 갔는데 들뜬 거와는 다르게 제가 너무 막 긴장을 하고 이렇게 너무 긴장하고 진짜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사모 회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첫 무대를 너무 큰 무대에 섰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무대였어요. 지금까지 1,500명이 넘는 그런 무대. 이제 지금도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부산 롯데호텔이었었거든요. 저희한테 또 기회를 주신 게 좋았던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내국인들이 같이 있는 1,500명이 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대표님이 저의 신앙송을 인증한 게 없어요. 그때 요즘에는 유튜브가 나와서 그렇지만 그때는 유튜브가 있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있었을라나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흥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데 저의 신앙송을 들어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 부산에 유명한 낭송가들도 많을 텐데도 저를 딱 저기 하면서 이번에 송미숙 씨 궁중 여왕 패션쇼 하면서 시 한 편 낭송하세요. 그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시 낭송을 하면서 제가 한다고는 했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 어떻게 감정이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워킹을 하는데도 제가 제대로 워킹을 했는지 포즈는 어떻게 취했는지 진짜 암흑색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냥 깜깜한 세계 무대에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런 기억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제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생각보다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대가 첫 런웨이 무대가 또 이 그 롯데호텔이 거기 부산 서면에 있는 거잖아요. 워낙 길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었어요. 지금은 워킹하고 포즈 취하고 그럴 때 보면 짧은 거리도 있고 뭐 긴 거리도 있고 다양하거든요. 뭐 둥근 타원형도 있고. 근데 그때는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원바이 원을 하니까 혼자 나갔다 혼자 들어와야 되잖아. 누구랑 같이 가면 부담이라도 들었는데 원바이 원 갔다가 그 다음에 3명씩도 가고 같이도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가 지금 지나고 보면 정말 긴장되고 깜깜한 어둠 속을 제가 이렇게 걸어 나갔다 온 그 기억밖에 없어요. 아무 표정을 어떻게 지었는지 그 영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번씩 보면은 웃음 표정이 애매해요. 웃는 것도 아니고 미소 짓는 것도 아니고 뭐 좀 이상 야릇한 표정. 그때가 그 첫 런웨이 때 그 기억은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흔한 얘기로 뭐 첫사랑, 짝사랑은 잊어버릴 수 없다고 하듯이 저한테는 그게 평생 잊지 못하고 있어요. 모델과 패션은 같다. 패션과 시는 같다. 이렇게 리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잠깐 모델을 하면서 에피소드도 있었을까요? 경남에 있는 한우 펜션에서 패션쇼를 했는데요.
이제 궁중한복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한옥 고택에서 했어요. 그때 그 팬이 지금까지도 제가 다니는 곳을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오지는 않는데요. 이제 제가 어떤 행사가 있다, 어디에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분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려요. 그러면 이분이 꼭 찾아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또 꽃다발도 주고 가시고.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요.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오히려 젊은 층의 팬들보다는 그렇게 연세 있으신 분들이 사실 80 넘으신 분들이 어디 이동하는 것 자체도 힘드실 텐데 그렇게 와주셨을 때 너무 감사하죠.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감사하고 이제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분이 건강하셔서 내년에도 제가 어느 무대에 섰을 때 와주셔야 될 텐데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행사 때 한국 신앙송 대표로 제가 신앙송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의 미를 한복을 통해서 알리고 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는 이제 한복 모델로서 가장 애국적인 상징 대표 독도 한복, 그리고 무궁화 한복, 그리고 태극기 한복,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별로 보면 고구려, 고려, 백제, 신라, 조선 시대까지 쭉 내려오는 여왕복을 제가 다 입어봤어요. 그 모델들이 활동하면서 입기 힘들다고 하는 명성 황홀법까지 다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하면서 원도 한도 없이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 다 입어봤어요. 모델이 되지 않았다면 네.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아마 제가 모델을 하지 않았다면 조용히 글을 쓰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제가 글 쓰는 거 좋아했고 낙서 비슷하게도 많이 써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예. 지금 만약에 제가 모델을 하지 않았다면 많은 시집을 냈겠죠. 실은 제가 2집, 3집을 낼 수 있는 분량은 돼요. 시를 써놓은 게 많아서. 근데 제가 바쁘다 보니까 아직 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네. 10년 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10년 후에 저의 모습을 저도 상상을 해요. 특히 어떨 때 그런 상상을 하냐면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하고 오늘 사진을 찍잖아요. 패션쇼 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이 사진이 내가 10년 후에 보면은 어떤 느낌이 올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년 후에도 모델 활동을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균형 있는 저의 자신, 그러니까 균형 있는 건강미. 보통 우리가 이렇게 걷게 되면 이렇게 편하게 걷잖아요. 근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항상 그렇게 걸어요. 무릎과 무릎이 스치면서 제가 걸어요. 걷고 항상 어깨 펴고 허리 펴고 그리고 배에는 항상 힘을 주고 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배에 힘을 안 줄 때는 언제냐면 잠잘 때. 예, 잠잘 때 그때만 이제 제가 잠자는 사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배가 풀어지게 힘이 빠지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이제 그 서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모델 활동 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보여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제일 첫 번째는 균형 있는 저 자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한 저 자신. 예.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꾸준히 관리하고 이제 근데 먹는 거 잘 먹어가지고 그냥 들쑥날쑥이 어느 때는 체중이 쭉 올라갔다 어느 때는 계기가 되면 쫙 뺐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균형 있는 관리, 건강미 있는 생활을 꾸준히 해서 이 다음에 10년 후에 그리고 10년 후에 20년 후에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생활하는 게 저의 목표이고 꿈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주름이 생긴다, 네. 또 살이 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이를 먹는 것은 주름이 생기고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늙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은 늘 그냥 밝아요. 늘 밝고 주변에서 이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속미숙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냐 딱 하면 늘 밝아요. 늘 상냥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나이 먹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 생기고 살이 찌고 뭐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늦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나의 네.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길, 네. 네. 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충실하자,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글 쓰고 있고, 우리 한사모 모델들에게는 회장이 바쁘다 보니까 늘 갈증을 내는 상태예요. 무대를 한 번이라도 더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앞으로 도전 특별한 어떤 그거보다는 현재 생활에서 좀 더 알차게 생활을 하고 글 열심히 쓰고 우리 회원들 좀 더 들여다보면서 무대에 세울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 무대에서 예쁜 옷 입고 그리고 마음껏 제가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큰 도전은 앞으로는 하고 싶지는 않고 지금에 만족하면서 지금 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ETV 문학 채널, 그러니까 교육산업신문사에서 그 자회사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전국 관광명소 탐방계 대상으로 해서 만 3년차죠. 거기서 이제 신앙송 대회 사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프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글 쓰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꿈이고 마지막 꿈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제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저는 좋아요. 뭐 똑같은 얘기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글 쓰고 낭송하고 무대에 쓰고 그리고 이제 ETV 문학 채널 방송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회원들의 그 즐거워하고 또 만족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그 이유는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잘 따라와 주신 회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내년부터는 좀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청주 충북에 보면은 예쁜 공원 그리고 저기 서원 같은 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복 모델이다 보니까 거기서 야외 패션쇼도 좀 하고 야외 촬영을 좀 하면서 우리 회원들의 그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 가슴에 좀 갈증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회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선생님도 오셔서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요. 같이 참석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시면 영광이죠, 저희는. 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예. 나에게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세요? 저 송미숙이라는 사람은 서두에 인사한 것처럼 늘 저의 삶을 날마다 좋은 날로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눈부신 날이라는 생각을 갖고 저희 캐치프레이즈인 것처럼 좋은 날 눈부시게 좋은 날로 저의 삶을 만들어가는 송미숙이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활동을 네. 오래도록 하셔서 네. 한사모와 더불어 네. 많은 활동을 해주시길 제가 부탁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